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시장연구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뭐냐면요, 사모펀드는 49인 이하로 어떤 펀드를 모집했을 때 그것을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그 49인이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때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작년 말 현재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약 153조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와 거의 맞먹습니다.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아주 최근 폭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6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있고 공제기금, 금융기관, 그런데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거의 대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제기금, 그리고 금융기관 약간인데요, 최근에는 금융기관 펀드가 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자금은요, 산업진흥용 공적자금이었습니다. 여기 투자자들을 전주라고 그러는데, 이 전주들을 보면은 대체로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가장 큰 손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거의 산업진흥용 그러한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펀드의 특성은요, 5년 혹은 7년 정도, 일반적으로 5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7년짜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전주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펀드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2021년 8월경에 아주 거대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본시장법 249조의 12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펀드가 상장사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금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인데 이게 이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해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장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이걸 해체한 장본인은 문재인 정권 때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당시에 이것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이때부터 이제 상장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용도가 벤처와 구조조정, 스타트업 이런 데 투자되어서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상장을 시켜서 이 자금을 회수해 나가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법규가 개정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벤처기업 투자와 같은 모험을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아주 10분의 1로 급감을 했습니다. 90%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최근 5년 동안 벤처기업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 자금이 증권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과 중목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량한 기업 순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한국금융감독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마 1% 이하로 취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좀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 이하를 투자하더라도 10개 펀드가 모이면은요 10%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엑시트 장소가요, 이거 중국 펀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사줄 수 없습니다. 증권시장에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요. 블록딜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세력은 중국 펀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을, 산업진흥용 자금을 행동주의 펀드의 동조 세력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로 상장시장이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이 법이 출현하기 전에 상장사 M&A가요, 2020년도에 8개 정도 일어났습니다. 항상 이 정도로 일어납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 8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해 24개, 2022년도에
47개, 그리고 2022년도에 77개, 그리고 2023년도에 76개, 1000%가 증가했습니다. 영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걸 조사했는데요. 2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상장사는 이제 전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회사로서 앞으로 뭐 한 300여 개가 더 있다. 이런 한번 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수만 SM이죠.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씨가 18.46%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자산이 5%를 가지고 있습니다. KB자산이 이제 기관 전용 사모펀드입니다.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에서 이제 만든 그러한 집합투자기구의 그러한 자산으로 만든 펀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법을 해체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이러한 자금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수만은 14%의 지분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온라인 파트너스에서의 이창환이 1% 가지고 돌아와서 M&A를 시도해서 경영권을 카카오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똑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는 최규옥 씨였는데요. 19.62%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국민연금이 4%, KB자산이 한 3.4%, 그리고 리자드 펀드 한 7.1%, 이런 상태로 이제 국민연금과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의해서 한 14.5% 정도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날아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애프리컷이 이제 경영권 공격을 해 돌았습니다. 이것도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규옥 씨가 MBK하고 유니슨, 이것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분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경영권 공격을 하고요. 또 이제 최대 주주는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기관전용 사모펀드에게 이 지분을 다 넘겨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M&A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23년도에 77개, 2024년도에 76개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신속히 조사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리아 벨로업이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업진흥용 사모펀드를 증권시장에 밀어넣었는가? 그런데 결국은 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주체는요, 국민연금 돈입니다. 그게 65조가량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것이 한 150조 정도 되고요. 또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한 65조를 주고 있는데 이 65조는 얼마든지 국민연금에 동조 세력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질이 있는 운용사에게 이 펀드를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김경수 판결문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국민연금과 또 이제 의결권 행사 확대, 그리고 전자투표, 여기서의 전자투표는 해외 전자투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세를 해서 경제민주화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기관 전용 사모펀드도 결국 국민연금 돈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재용 씨 지분이 21%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10%, 블랙락 펀드가 5%입니다. 나머지 6, 7%만 채우면 여기도 이제 공동운영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업법 106조 지금 상장되어 있죠. 이거 통과되면 7% 날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재벌 체제 해체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기관전용 사모펀드, 무엇보다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거는 지금 이미 터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요청이 됩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요, 5년에서 7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것을 엑시트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블록딜을 해서 넘겨야 됩니다. 이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어디냐? 중국 펀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엑시트하기 위해서 증권시장에 내놓았다가는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블록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 펀드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려아이언 병역권 문제가 있을 때 최민범 대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거 엑시트 장소가 중국 펀드 아니냐?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투자계약서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히 국정감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사를 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PF 협의회가 있습니다. 약 70개 회원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